1998년 캘리포니아의 메마른 땅. 이미 1년 전 수많은 경찰 병력이 동원되어 수색까지 마쳤던 한 수로에서 믿기 힘든 그리고 소름 끼치는 장면이 발견됩니다. 물속 깊이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가라앉아 있던 검은색 SUV 한 대. 그 어두운 차 안에는 1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한 남자의 시신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게리 드보어. 할리우드 영화 산업의 중심에서 활동하던 재능 있는 시나리오 작가로 패신저 57, 타임캅 서든, 데스와 같은 액션 스릴러 영화의 각본에 참여하며 자신의 이름을 알렸던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들은 종종 강렬한 액션과 함께 복잡한 서사를 담고 있었고 그는 꽤나 성공적인 경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1997년 6월의 어느 날 게리 드보어는 뉴멕시코 산타페에서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자신의 자택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몰두했던 한 편의 시나리오 최종본을 마침내 완성한 직후였죠. 그의 손끝에서 탄생한 그 시나리오의 제목은 바로 더 빅스틸이었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액션 영화를 넘어 당시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여겨지던 정치적 주제와 권력의 부패를 깊이 있게 다루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훗날 그의 비극적인 죽음과 겹쳐져 수많은 의혹을 낳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시나리오가 그의 실종과 죽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길고 긴 모하비 사막을 가로질러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광활하고 고독한 사막 한가운데서 그의 모든 흔적은 완전히 끊기고 맙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된 것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조금 지난 시각, 아내에게 걸려온 짧은 전화 통화. 그는 분명히 살아있었고 아내에게 곧 집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자신의 정확한 위치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 짧은 통화 이후 게리 드보어는 마치 연기처럼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한 사람과 그의 차량이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은 채 말 그대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경찰은 즉시 대규모 수색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최첨단 헬리콥터가 광활한 사막 위를 날아다니며 수색했고 특수훈련된 수색견들이 투입되어 그가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되는 모든 도로와 사막지대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그 어떤 차량의 잔해도 실종된 게리 드보어의 시신도 심지어는 작은 단서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사라진 그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고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들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듯 했습니다. 가족들과 지인들은 절망 속에서 그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뒤 모두가 게리 드보어의 생존 가능성을 포기하고 사건이 영원한 미제로 남을 것이라고 생각하던 바로 그때 기이한 발견과 함께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한 시민이 평소와 다름없이 수로 근처를 지나던 중 물속 깊이 잠겨있는 무언가 이상한 물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호기심 반, 불안감 반으로 다가간 그곳에서 그가 발견한 것은 바로 검은색 SUV. 그것은 실종된 게리 드보어의 차량이었습니다. 곧바로 연락을 받은 경찰과 구조대는 차량을 인양하기 위해 출동했고 오랜 노력 끝에 마침내 물속에서 차량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게리 드보어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사건의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잠들어 있던 모든 의문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를 둘러싼 미스터리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된 것은 게리 드보어의 신체 상태였습니다. 그의 양손이 손목 아래로 사라진 상태였다는 충격적인 사실. 비록 일부 뼈 조각이 발견되긴 했지만 그것이 명확하게 그의 신체 일부인지조차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나 익사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었습니다. 과연 사고만으로 이렇게 잔혹한 신체 훼손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더욱이 이 사고는 1년 전에 이미 발생했고 그동안 수로 안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도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의 얕은 수로에서 물의 흐름만으로 시신이 그렇게 훼손될 가능성은 매우 낮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차량 안에 있어야 할 중요 물품들이 함께 사라져 있었다는 점도 의아했습니다. 그가 밤샘 작업 끝에 마지막으로 완성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던 시나리오 원고, 그리고 개인 물품 일부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한 차량 추락 사고였다면 왜 다른 소지품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유독 시나리오 원고와 특정 개인 물품만 사라진 걸까요? 사고 현장에서 귀중품을 훔쳐가는 절도범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시나리오 원고가 사라진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특정 물건을 의도적으로 제거하려 한 흔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게리 드보어와 그의 차량이 발견된 장소에 대한 의문도 크게 제기되었습니다. 그 수로는 이미 그가 실종된 직후 경찰이 대대적인 수색을 벌였던 곳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육지와 수중 수색 모두를 포함하여 헬리콥터와 수색견까지 동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같은 장소에서 차량과 시신이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발견된 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1년 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사건 발생 후 누군가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곳으로 옮겨진 것일까요? 이 발견 장소의 미스터리는 단순히 경찰의 부실, 수색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수색 당시 차량이 감쪽같이 숨겨져 있었다는 주장도 있지만 넓지 않은 수로에서 SUV 한 대가 1년 동안 발각되지 않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여러 의문점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결국 이 사건을 사고사로 결론 내립니다. 운전 중 실수로 인한 차량 추락 사고였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피로 혹은 급작스러운 도로 상황 변화에 대응하지 못해 수로로 추락했을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이러한 공식 결론은 수많은 의문들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사라진 양손, 감쪽같이 사라진 시나리오 원고, 그리고 1년 뒤에야 발견된 차량의 위치. 이 모든 미스터리들은 단순한 사고사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기이한 퍼즐 조각들입니다. 일부에서는 그가 집필하던 시나리오 내용이 문제가 되어 누군가에게 살해당했거나 혹은 협박을 당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더 빅스틸이 다루던 정치적 주제가 특정 권력 집단의 이해관계와 충돌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게리 드보어가 아놀드 슈워제네거와 같은 유명 인사들과 친분이 있었고 정치적 관심이 많았다는 점은 이러한 음모론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반면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로 보고 단순 사고와 여러 기이한 상황들이 겹친 결과라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고가 발생했고 사막 환경의 특수성, 시신의 부패 등으로 인해 오해를 불러일으켰을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가설들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증명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게리 드보어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은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져 있습니다. 단 하나 분명한 사실은 한 남자가 평범한 귀가 길에서 돌연 사라졌고 1년 뒤 이미 철저하게 수색됐던 장소에서 믿기 힘든 이상한 상태로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지금까지도 그 어떤 명확한 해답도 없이 수많은 의문만을 남긴 채 완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게리 드보어 의문사 사건. 그의 죽음은 과연 단순한 사고였을까요?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 치밀하게 계획되고 감춰진 비극적인 사건이었을까요? 그날 밤 광활한 모아비 사막 한가운데서 그에게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일까요? 우리는 아직도 그 미스터리의 실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의 사라진 시나리오 원고는 영원히 빛을 보지 못했고 그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영원히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였는지 아니면 더 거대한 음모의 희생양이었는지는 역사의 한 페이지에 기록되지 못한 채 미스터리로 남아있을 뿐입니다.